여러분, 우리가 챕터 10부터 부정적 구조물을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크게 나눠서 부정적 구조 해석하는 방법이 3챕터가 있습니다. 10장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3챕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방법을 가장 중요시 여기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데 세상이 학문의 발전이라든지 메소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챕터는 저는 이 강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컨셉은 이 컨셉입니다. 예? 이게 마던 메소드의 나중에 현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메소드의 가장 근접한 베이직 아이디어가 챕터 11에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처진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로프 디플렉션 메소드. 그 다음 위에 우리가 요번에 배우는 것을 우리말로는 변이일치의 방법이에요. 변이일치의 방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손으로 여러분은 손계산해서 풀려고 하면은 아주 귀찮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진 챕터 8장에서 정정구조물의 디플렉션, 슬로프, 처진값 구하는 거 했었습니다. 그렇죠? 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구하는데 그렇습니까? 귀찮습니다. 오케이? 그 귀찮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번 챕터 10이고요. 챕터 11은 조금 덜 귀찮습니다. 덜 귀찮는데 나중에 컴퓨터가 필요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컴퓨터가. 근데 오래전에는 20년 전 해도 컴퓨터는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제한이 리미티드.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그 컴퓨터는 아주 귀한 거고 누구나 사용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챕터 10, 11은 우리 실제적인 엔지니어, 우리 기술자들한테는 그렇게 선호되는 방법은 아니었고 챕터 12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모멘트 분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멘트 분배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손으로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기술자들한테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뭐가 하는 거야? 컴퓨터가.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컴퓨터야. 그렇습니까? 30년 전에 슈퍼컴퓨터가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처정각법인데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하는 컴퓨터 지금 쓰는 방법의 기초 베이직한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방법보다 좀 더 컴퓨터의 방법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방법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이 두 방법에서 상이한 상대적인 그는 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공부를 하고 이 방법을 공부하면 이 방법이 파워풀하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챕터를 10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8장에서 처진 구하고 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부정적 구조 해석을 하는 것을 지금 하겠습니다. 예? 이 칸틸레버봅니다. 그렇습니까? 이번은 우리가 정정구조물이라고 해서 반력을 갖다가 구해서 여기 우리가 전단역도와 모멘트 선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very easily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멘트 분포도에 따라서 또 전단역도 선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구조물을 갖다가 철근 콘크리트, 강압성 구조, 기타 등등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중이 가다 보면은 어떤 중요한 물체가 여기에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 구조물이 실질적으로 이런 하중을 받으면 우리가 모르지만은 아마 이렇게 디폼 처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 구조물을 설계하는 데서 이 처짐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이 구조물의 기능을 갖다가 제대로 발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이게 처짐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게 힘 강성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힘 강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료를 갖다가 스티프냐 이 값이 더 큰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 값이 크지라 하면은 실은 재료비가 어떻게? 코스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가 세계시장에서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사용되는 강판입니다. 그렇죠? 강판이라 스틸 플레이트, 예? 그걸 우리가 포항제철에서도 생산하고 현대 자체에서도 생산하고 합니다. 그것의 성능에 따라서 자동차 성능이 또 어떻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습니까? 가볍고 스트롱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세계시장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그 BMW라는 회사에서는 이 강판의 성능만 가지고는 자동차 성능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뭘 사용하려고 합니까? 그쪽에는 탄소 섬유를 사용하려 합니다. 이 값이 스틸보다 아마 10배 가까이도 강한 게 탄소 섬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뭡니까? 현재까지는 코스트가 스틸 강판보다 훨씬 비쌉니다. 예? 그 다음 또 이걸 처짐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료도 올려야 되고 또 뭡니까? 단면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작정하게 단면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I 값을 크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디자이너 여러분입니다. 재료는 선택된 재료에서 그 재료를 갖다가 가장 최소화 사용 영향을 줄이면서 I 값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거 컨트롤 해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떤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처짐량을 갖다가 컨트롤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조 형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다가 어떻게? 그렇죠? 그렇습니까? 구조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델타, 이 처짐이 이게 완전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물론 이 기초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코스트 디퍼런트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 이야기하는. 그럼 구조 형태가 달라져서 이 구조물을 갖다가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면 다시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이 또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이 구조물은 이제 더 이상 평행방정식 체계로 가지고 이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디퍼런트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반력의 수가 구조 해석을 하는 데서 A, B라고 나타내네요. 노테이션. R, B, Y, R, A, Y, R, A, X, M, A, Z이라고 노테이션 전통적으로 이 책에서 사용하는 반력의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R means 뭡니까? reaction force를 이야기할 것이고 A, B는 이 포지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M means moment고요. X, Y 방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미션이야. 어떻게 구할까? Method of consistent deformation.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구해야 되는 게. 그 다음 우리가 앞에 이 지금 스포트가 없었을 때는 이 처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 처짐을 컨트롤하는 게 여러분한테 아주 지금 중요한 문제가 돼서 이는 구조물 형식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점을 하나 더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이게 실은 델타 B에서 처짐이 실질적으로 생깁니다. 그렇죠? 스포트 안 했을 때는 생겼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뭐야? 스포트 함으로써 우리 제로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미션입니다. 어떤 method of consistent deformation. 우리말로는 변이 일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y, ay, ax, az. 우리는 시빌 엔지니어들은 수학을 좋아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수학 싫어요? 안 되는데 싫으면 에? 여러분 지금 이제 아빅 실사가 녹아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한국공학인정원에서 넣어가지고 우리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가 제대로 공학 교육을 잘하고 있냐 하면서 지금 두 분의 심사위원이 실사단이 와가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토목공학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이 수업 마치고 거기에 또 인터뷰 부르면 내려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와서 어제 가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하시는 말이 대한토목학회에서 토목공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래 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려면 그 속에 물리, 화학, 수학이 여러분들한테 교육이 학생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맨더터리 뭡니까? 강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물리, 화학, 수학을 어느 정도 그걸 다 듣고 올라와 앉아 있습니까? 우리 한양대학교를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시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론 여러분을 불러서 수학 실력이 잘 되나 물리 실력이 잘 되나 그걸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강의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걸 필히 수강을 하고 나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일일이 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이야기할 때 수학 싫다고 했는데 그래서 BY 붙이는 거 싫어서 우리 수학은 뭐야? 뉴메릭, 알파베릭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가지고 놉니다. 1, 2, 3, 4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표시를 갖다가 내가 지금 이제 1, 2, 3, 4 했습니다. 이게 구조물 자체가 부정정 구조물 자체가 부정정 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 붙이는 것보다 1, 2, 3, 4 해서 n 붙이는 게 더 낫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빌 엔지니어 다루는 구조물에서 이런 차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빌 엔지니어가 다루는 구조물은. 그런데 자동차, 빌딩, 특수구조물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남바링이 나중에 수만 개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야?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구조물이 자 1, 2, 3, 4 이 반력을 구함으로써 4개가 구해지면 우리가 이 any 포인트에 우리가 전단력도와 모멘트 선도를 우리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첫째 미션은 자 이걸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오케이? 임무입니다. 오케이? 임파시블 하냐, 파시블 하겠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방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이 B점의 스포트를 우리가 제거한다면은 다시 이 구조물이 어디로 오는 거야? 이 B가 없어졌다면은 이 구조물은 원래의 구조물에서 부정정 1차 부정정 구조물에서 뭐로요? 정정 구조물로 뭐야 변환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기 있는 R1이 뭐가 되는 거야? 제로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로가 하나 있으니까 이게
하나 있는 것은 외롭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로테이션 원제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원제로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로테이션의 우리가 약속입니다. 오케이? 이 제자가. 그러면은 이 구조물이 정정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는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정정 구조물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반력이 제로 되도록 하나 제거해 주면은 뭐야? 정정 구조물을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구조물의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 방법 말고 또 이 구조물을 정정 구조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이 픽스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힌지로 바꿔주면은 이 구조물은 뭐야? 뭐로 변합니까? 단순보로 해서 정정 구조물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ne of them 여러분들한테 필링이 더 빨리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구조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처질 것입니다. 그렇죠? 델타 1 제로라고 표시하겠습니다. not 제로, 제로가 아니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때 이 구조물에 우리가 반력은 다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 세 반력은 우리가 평행방정식 가지고 이질리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R1, 2, 3, 4에다가 뭘 하나 더 붙일까요? 로테이션 제로로 붙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마 평행방정식 가지고 이 반력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한 델타 1 제로도 제로가 아닌 사실을 알지만은 실은 여러분들이 챕터 8에서 배웠던 구조물의 처짐 이용하면 이 값도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못 구하는 거 아니죠?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구조물에 만약에 1이라는 단위 하중을 처짐의 방향으로 업로드 작용시켰다면 만약에 작용시킨다면 여기에 대한 구조물의 위에 처짐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못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1을 작용시켰다 해서 우리가 있는 처짐 원래 델타 1은 이게 포지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표시할까? 델타 11인데 1로 작용시키니까 D11으로 표시했습니다. 오케이? D11으로 표시했습니다. 만약에 1 작용시켰을 때 위에 처짐이 디플렉션 값이 D11이라면은 만약에 여기에 R1이라는 크기에 지금 우리가 뭐라고 구해야 되는 값입니다. 그렇죠? 구해야 되는 값이지만은 실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값을 그 크기의 화중을 여기에 작용시킨다면은 여기에 처짐은 노란 거라고요? 만약에 R1을 하면 이 처짐은 어떻게?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D11에다가 뭐야? R1배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이때 이 처짐의 노테이션을 델타 1R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델타 1R은 여러분 책인데 D11에 여기서 바꾼 R1배를 갖다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책에서는 D11 R1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찍기는 어떤 상황을 줬든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D11배에 R1배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여기 있는 델타 1, 실제 구조물의 델타 1이죠. 어디 갔나? 이걸 델타 1을 갖다가, B를 갖다가 델타 1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왜? 1, 2, 1, 2, 3, 4 포지션을 갖다가 1, 2로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까? 델타 1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물의 실제적인 델타 1은 우리가 제로라는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델타 1 제로 플러스 델타 1R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시죠. 여러분, 실제 구조물에서 델타 1이 우리가 제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물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스포트 B를 갖다가 제거하니까 실제 구조물이 어느 게 델타 1 제로만큼 밑에 쳐져야 됩니다. 그렇죠? 위로 쳐집니까? 그런데 다시 1이라는 하중을 사용했을 때 위로 쳐지는 게 D11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기는 델타 1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크기가 어떻게? 1 대신 R1을 작용시킨다면은 어떻게 돼요? D11 배에 R1 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델타 1R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어떻게 변이 일치가 되어서 어떻게 실제 구조물에 이게 델타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The idea is just that's it. 그래서 델타 1은 델타 1 제로가 뭡니까? 델타 1 제로 플러스 델타 1R은 다시 델타 1 제로 플러스 D11 R1 이꼴 제로를 우리가 이 변이 일치 방법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게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R1 이거 구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델타 1 제로나 D11은 여러분들 이 뭐야? 정정 구조물입니다. 그렇습니까? 정정 구조물에서 델타 1 제로, 제로가 아닌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D11도 뭡니까? 1이라는 단위 하중을 작용시켜서 정정 구조물에 처짐 D11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로 뭡니까? 이게 있어서 R1 이꼬로 뭘 줍니까? 이게 뭡니까? 델타 1이거든요. 델타 1 마이너스 델타 1 제로 디바이디드 바이 D11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걸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델타 1은 제로라는 사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R1을 어떻게? 크기를 구할 수 있고 방향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R1이 구해졌으면은 2, 3, 4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예? 평행방정식 3개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정정구조물처럼 우리가 나머지 반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디어가 Method of Consistent. 네? 그러면은 다시 모멘트 선도와 전난이 떠도 여러분들 어떻게 작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 구조물은 지금 뭐야? 부정정 차수가 뭐야? 퍼스트 디그리입니다. 1차 부정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 철순이가 있으면 이 구조물을 갖다가 스포트 이걸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여기에 바운더리 조건을 갖다가 변경시키면 뭘 할 수 있어요? 정정 구조물을 시켜서 다시 뭘 구할 수 있어요? 이래 되면 이게 어떻게? 로테이션이 생깁니다. 그렇죠?
실제 구조물 로테이션 제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시 모멘트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만드는 방법이 이 1차 부정적이지만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선택은 누가 할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다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알아서 1차 부정적을 알았으니까 구조물이 1차 부정적만 존재합니까? 그렇습니까? 뭐요? nth degree of freedom 문제가 n차 부정적 구조물이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한번 저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까요? A, B, C, D가 됐습니다. R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R, C, Y, R, D, Y, R, A, Y, R, A, X. 몇 개의 미지수가 반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반력 구하시오. 다 반력 구해야 우리가 나중에 모멘트 선도와 전단력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러면 부정적 차수를 이야기하면 몇 개야? 3개보다 2개가 많은 미지수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반력의 수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2차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분요. 1, 2, 3, 4, 5.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좋아하게 되는 2 여러분 책에는 어떻게 돼요? 예? R3, R4, R5 5개의 반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구조물을 갖다가 내가 B와 C의 스포트를 우리가 제거한다면 이 구조물은 어떻게 힐 것 같아요? 이렇게 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있는 B점에 C점에 처짐이 어떻게? 델타 1, 델타 2, 제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뭐야? 반력 R1 값은 뭐야? 제로 되고 R2 반력도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로,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선택을 가운데 2개를 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앞에 했던 노테이션을 하면 이게 델타 1 제로, 델타 2 제로가 제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델타 1 제로고 델타 2 제로라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처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사용했던 노테이션을 따른다면 다시 이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R4 제로, R5 제로, R3 제로 해서 이 세 개의 반력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또 실은 델타 1 제로, 델타 2 제로도 제로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값도 우리가 나중에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무슨 방법? 모멘트 면접법도 배웠고 컨주게이트 빔 메소드도 배웠고 또 뭐야? 에너지 메소드, 캐스트리라운 세컨드 시어링도 배웠고 또 뭐야? 컴플리먼트 버츄얼 워크 메소드, 유닛 로드 메소드라고 합니다. 오케이? 몇 가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용하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값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사실 컨셉이 중요합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구조물에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 뭐야?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라고 합니다. 그냥 똑같은 용어로 쓰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R1 제로인 이 반력의 위치에 1이라는 단위 하중을 작용시키고 두 번째 C 스포트에 제로라는 힘을 시킨다면은 이 구조물 어떻게 디폼이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디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때 이 처짐의 값을 D11 이게 D2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때의 반력은 R51, R41, R31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반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유지합니다. 그래요? 어디 할까? R1 B 포지션에 단위 하중 1 작용시키고 C 위치에 하중 0 작용시키는 단위 하중. 때 처짐이 일어났을 때 이 값도 D11이라고 D21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값 여러분들 어떻게?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세컨더리 두 번째 다시 내가 어떻게? 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다가 B 위치에 포지션에 제로 단위 하중, 제로 하중을 작용시키고 하중 제로라는 소리는 하중 작용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 제로 위치에 다시 1이라는 하중을 작용시키겠습니다. 됐습니까? 처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전 그림하고 좀 달리 이쪽에 많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 처짐을 갖다가 내가 다시 D12, D22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케이? D11, D2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동시에 1 작용시키면은 여기에는 B점의 처짐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D11 플러스 D12가 되겠습니까? 1 따로따로 작용시키겠습니다. 위치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1 작용시키면은 여기 B점에 1 위치입니다. 우리가 포지션 1인 B점에. 처짐은 D11 플러스 D12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또 이 위치 C의 처짐 위로 된 처짐은 D21 플러스 D22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1 작용시키는데 1 동시에 작용시키면 우리가 무슨 프린시플 이용해서? 프린시플 오브 슈퍼포지션입니다.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또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1이 아닌 실제적으로 이 구조물에 작용하게 되는 반력이 뭡니까? R1, R2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1이 아닌 동시에 R1, R2를 작용시킨다면 이 처짐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R1배가 들어가고 여기 R2배가 들어가는 거, 여기 R1배 들어가고 R2배가 들어가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위로 이렇게 처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근데 실제 구조물에서 뭐야? 델타 1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응? 그러면 이게 델타 1 제로 플러스 델타 2 제로 플러스 이거의 실제 구조물이 뭡니까? 델타 1과 델타 2가 돼야 된다는 이 변이 일치의 방법. 아까 전에 퍼스트 디그리 오브 인디터미니즈 1차 부정정과 마찬가지로 2차 부정정 내에서 저게 성립해야 된다는 변이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구조물에서 여러분의 미션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R1, R2입니다.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여기 두 개의 이퀘이션에서 어떻게 그 관계가 주어졌습니까? 이거 뭐야? 우리 제로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앞에 있는 델타 1 제로, D11, D12, 델타 2 제로, D21, D2 이 값들은 다 처짐의 값입니다. 그렇죠? 이걸 구할 수 있습니까? 이미 구해지는 값입니다. 그렇죠? 여기 미지수가 뭡니까? R1, R2입니다. 다시 이 이퀘이션을 우리가 뭐 concisely 멋있게 적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가로 속에 사각형 속에 있는 두 개의 방정식은 내가 다시 이렇게 적어도 됩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무슨 방정식이라고 부르래요? 연리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방정식이 몇 개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연립되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내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매트릭스 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앞에 때 배웠던 내용을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미지수입니다. 이건 힘과 처짐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힘과 처짐과의 관계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갖다 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자들은 더욱더 간편하게 적으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is called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힘 벡터입니다. 그렇죠? force 벡터입니다. 무슨 force인 여기서는? reaction force입니다. 발력입니다. 그렇죠? 이건 뭡니까? displacement 벡터입니다. 그렇죠? 변이 벡터. 얘를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기본 주어지는 거 얘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해질 수 있는 거고 마지막 파이널리 여러분들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역행렬해서 구하는 거야? 오케이. 재원이는 역행렬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불렀나요? 이 구조물에서 무엇떤 특성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단위 하중을 작용시키니까 처지는 값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구조물에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구조물이 어떻게 유연하냐를 나타내는 연성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Structural Flexibility Matrix라고 이야기합니다. Flexibility 하냐? 이건 플렉스 하냐 뭐야? 저 친구 우리 한 번 더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회 휴먼 릴레이트 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이 있을 때 친구들과 한 거에서 저 친구가 플렉시빌리티 하냐 안 하냐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아 융통성이 있냐 없나 이런 걸 하는데 저 꽉 막혔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김철순이는 여러분 친구 생각할 때 꽉 막혔어요? 융통성이 있어요? 꽉 막혀서 현수이가 막혔을 것 같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 구조물의 structural 우리가 한번 하면 structural stiffness
플렉시빌리티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변의 일치 방법 1차 부정정, 2차 부정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이제 한 가지. 아까 1차 부정정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프라이머리 스트럭처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 구조물에서 내가 가운데 두 개를 갖다가 지점을 떼물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뭐라? 무슨 구조가 됐습니까? 단순보로 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철순이는 융통성이 많기 때문에 꼭 가운데 뭐 해야 되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게? 두 가지 제거하는 방법을 몇 가지가 있습니까? 3 combination 2를 되는데 이거 수학인데 그렇습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제거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렇습니까? 철순이는 이거 뽑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두 개도 뽑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방법이 벌써 거기에도 지금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택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여러분 기분이 좋죠? 네? 엔지니어가 내 선택으로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엔지니어가 얼마나 할 일이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2차 부정정입니다. 야, 이거 하나 더 붙일까? 우리 심심한데? 몇 개? 예? 부정정 차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컨셉이 어떻게? 커지겠죠. 그렇죠? 부정정 차수가 커짐으로써 어떻게? 이 매트릭스 사이즈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과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역행열 이거 구하는 거 크레몰 룰 해가지고 쉽게 재원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행열 구해가지고 R1, R2 구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3차 부정정, 4차 부정정, 5차 부정정, 10차 부정정, 100차 부정정, 만차 부정정 됐을 때 역행열 구하기 위해서는 재원이는 자기 인생을 거기다 그거 구하는데 해도 정답도 못 구하고 인생 끝납니다. 30년 가도 끝납니다. 예? 아마 그랬었습니다. 예? 역행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의지스트 하는지 안 하는지 증명도 해야 되고 그거 구하다가 인생이 다 끝납니다. 예? 자, 변이일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컨셉입니다. 미지의 반력 또는 미지의 포스를 구하는데 이 컨셉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수가 커지면은 역행열 지금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포함된 계산기로서 얼마까지 쉽게 구할 수 있는지는 I don't know. 오케이? 그런 측면을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 변의 일치의 방법 어떻다고요? 아이디어가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여러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하죠. R은 to be determined D의 inverse matrix 분량 델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tructural flexibility matrix의 역행열은 우리가 영어로는 다시 여러분 얼마나 까꿀로 어떻게 그 구조물이 스티프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매트릭스.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